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카이사르가 살해된 원로원은 저기가 아닙니다. 남편의 시체를 안고 우는 꿈을 꿨다는 설도 있고 전배도 불길하게 나왔다고 해요. 지금 원로원에서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카이사르가 이제 들어가서 원로원의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먼저 카이사르의 맹장 안토니우스를 멀리 떼놓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와요. 그런데 이날 청원을 위해서 몰린 사람들은 다 음모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이 요구하셨던 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카이사르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56살이었습니다. 나보다 젊었네. 내가 카이사르보다 나이가 많아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고대 로마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입니다. 이곳에는 카이사르를 추억할 장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이사르가 건축했던 카이사르 포럼, 딸 율리아의 이름을 딴 율리아 포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명소죠. 카이사르를 화장했던 장소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갈리아에서 잡아왔던 카이사르와 숙명의 대결을 펼쳤던 베르킨게토릭스가 잡혀있던 지하 감옥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진짜 여러분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비싼데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만 합니다. 그런 지하 감옥을 어디서 봐. 돈 안 내고 내면 괜찮은데. 이 사진에서 저 건물이 원로원입니다. 로마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죠. 저기는 내부를 공개 안 합니다. 적어도 내가 갔을 때까지만 안 했어요. 제가 포로 로마노에 처음 갔을 때 건물들 쫙 보이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원로원 건물이었습니다. 저기냐? 저기서? 그러고 봤는데 그때 사실 제가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전혀 이런 답사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때 솔직히 그때 놀러 갔어요. 아니야, 그냥 사전 예비 조사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카이사르가 살해된 원로원은 저기가 아닙니다. 그때 원로원은 화재로 수리 중이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폼페이우스가 건축했던 폼페이우스 극장입니다. 원어로는 쿠리아 디 폼페이오입니다. 이 터는 무솔리니가 발굴을 지시해서 찾았다고 하는데 로마에 워낙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한국 관광객은 거의 안 와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가끔 오긴 해요. 근데 거기서 많이 안 와요. 한두 명씩 와서 진짜 혼자 오빠 무덤 쳐다보듯이 와서 이렇게. 그건 정말 이상해. 가면 사람들 별로 관광객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뭔가 온 사람은 옛 연인의 무덤을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독특한 분위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찾아가냐면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 누구나 반드시 가는 곳이 판테온입니다. 여기 광장에서 그 오벨리스크가 있고 오벨리스크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 가게 그리고 상당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피는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가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책장채로 그러니까 한 번 전시한 거 다 쓸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어서 통으로 다 쓸어가고 이러는데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테온에서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뻗은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딱 160m만 걸어가시면 비아 디 토레 아르헨티나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발음 왜 이러지? 비아 디 토레 아르헨티나 맞나? 하여간 여기에 카이사르 암살 현장이 있습니다. 이게 유적 사진인데요. 카이사르는 칼에 찔린 후에 폼페이우스 조각상 아래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 카이사르가 최후를 마쳤던 그 지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들번들번 거려요. 이게 기둥도 있고 이렇게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저길까 하고 봅니다. 그러면 저 중에 어디가 그곳이냐? 신문 보도 보니까 2012년인가에 정확한 장소를 찾았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던데. 하여간 찾았대는데
사실 이 사진에 보이는 곳에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이 발굴해 놓은 유적들은 쿠리아 폼페이오 앞에 있던 건물들, 그러니까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지어졌던 신전과 건물들 유적입니다. 이것도 발굴해서 그렇고 원래 이 위에는 중세 때 지었던 빌라들, 뭐 지금 로마나 파리 같은 데서 보는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빌라들이 쫙 서 있었어요. 정작 카이사르의 죽음의 장소 폼페이우스 극장은 저 유적 뒤에 보이는 흰 건물이 보이시죠? 저 건물이 메종토레 아르헨티나라는 3성급 호텔인데 그 호텔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에 보시면 그 아치 쭉 이어지는 다리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도로고 그 아래쪽으로 호텔 지하에 있습니다. 그 유적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려면 건물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로마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것도 또 역사물이니까 바티칸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바티칸도 그 아래가 원래 고대 묘지입니다. 그러니 니들 유적 파괴자 그러고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여기서 멈췄어요. 들리는 소문에 저 호텔에 투숙하면 지하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는 안 보여줄 것 같아. 하여간 근데 투숙해도 보여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임 못 져요. 랜선 여행하는 김에 카이사르 묘지라고 할 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사르의 CC는 포로 로마노에서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화장한 재가 이렇게 단지에 담지도 못하고 샥 빗물에 녹아서 땅에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카이사르의 무덤은 이게 최고다. 로마의 땅 전체, 정말 우리 로마 땅 속에 살아있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말해가지고 무덤을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들었는지 또 약간의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결국 성공했어요. 저 화장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꽃과 동전에 덮여 있는 화산재 탄 것 같은 흙무더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 수천 년 동안 이게 유지된 게 정말 신기하긴 신기한데, 하여간 포로 로마노에서 가장 소박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장소가 저깁니다. 카이사르 암살에 관한 현장 투어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서 영화로 편집할 수 있으면 영화로 편집해서 참 소개도 좋겠는데, 여러분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게 좀 성인용 드라마긴 하지만 사실 세트나 고증은 정말 역대급으로 훌륭했어요. 드라마 로마 시즌 1, 2가 있는데 시즌 1 끝부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만한 얘기긴 한데, 이거 말고 제가 초등학생 때 본 카이사르 암살 그 당일 하루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장면 몇 개는 생각나요. 앞부분에 이제 카이사르가 불길하니까 나가지 말라는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원론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중간에 뭐 마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뭔가 이상한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암살 장면이 나오고 끝장면은 아마 그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가 이제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자살하는 장면일 겁니다. 그거 같아요. 하여간 요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최소한 60년대, 차례야 70년대 초반에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제목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찾아주시더라. 하여간 그런 거 있습니다. 결국 하나만한 얘기가 됐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작가님이 편집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살아남을지 잘릴지 모르겠는데 살아남으면 그때 여러분하고 만납시다. 여기까지. 카이사르의 죽음의 날에 대해서는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날 카이사르가 사망한 뒤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함께 두 번째 삼두 정치를 한 명이던 마르쿠스 레피두스가 저녁 식사 초대를 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 모이면 또 그런 얘기 하죠. 그때 카이사르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이사르가 말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제 추측에는 뭐 암살당하거나 전사한다, 막 이러다가 화살이 퍽 날라 쓰러진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카이사르 생각에는 골골 이렇게 앓다가 병원실에 누워서 또는 막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게 아니고, 죽기 전날까지 또는 1시간 전까지도 끝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1분 1초까지 악착같이 쓰고 죽고 싶다,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미 사실 이때 거의 황제로 즉위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명칭까지는 안 썼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제 그런 자리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안방에서 뭐 이불 덮고 편안히 죽는 거 좋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가면요, 안방에서 이불 덮고 한 며칠 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칫하면 자기가 평생에 이룬 거 다 날리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쯤 되는 사람은 그 꼴 보기 싫어서 갑작스럽게 죽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비참하게 죽어도, 전쟁터나 뭐 기둥 밑에서 칼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도 좋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뜻이라는 거죠. 즉 카이사르가 말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영웅이 예감하는 비감한 최후의 예감이 아니고, 야심이 하늘을 찌르는 워커홀릭의 아주 욕심 많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 얘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된 거죠. 더 비감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자는데 아내 칼프루니아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밤에 막 이랬대요. 잠꼬대를 했대요. 남편의 시체를 안고 우는 꿈을 꿨다는 설도 있고, 카이사르 집 앞에 원로원이 세워준 뼈뚝탑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서 우는 꿈을 꾸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꿈이 뭐든 불길한 예감이 든 부인은 다음날 밖에 나가지 말고 원로원 회의도 미루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점을 치게 했더니 점괘도 불길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부인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날 행사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암살 음모자 중에 한 명이었던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루투스여 너마저 할 때 그 브루쿠스는 마르크스 브루투스예요. 이 암살단 중에 브루투스가 둘이 있었는데, 이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군단장 출신입니다. 카이사르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지금 원로원에서 당신을 왕으로 선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꿈이 불길해서 행사 취소, 집에 가, 이러면 천하의 카이사르한테 어떤 소문이 나겠냐. 가뜩이나 사람들이 지금 당신 이제 황제가 돼서 독재를 하려고 한다고 막 비난을 하는데, 내가 꿈이 불길해서 아내 의회 해산, 내일 모여,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건 뭐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나 못 가, 내일 봐, 장관회의 취소, 이러는 것처럼 들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런 인간이 독재 안 하겠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 가야 된다. 말은 잘해요. 근데 이것도 기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사람들도요, 일기 보면 첫날 일어나서 꿈을 꼭 써요. 그리고 하여간 그날 무슨 꿈 꿨으면 이거 불길한데, 이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이걸 꿈에 신경을 쓰니까 불길한 꿈을 꿨을 때 이거 어떡하니, 이런 게 그게 정말 일상의 과제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꿈 불길하다고 안 나가면 뭐 하루도 출근할 날 없지.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고민들 늘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너무 이게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봐, 당신이 그러면 이거 세상에 영의정이 말이야, 지금 저기 중국 사신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나 꿈이 불길해서 못 나와, 이러면 뭔 일이 나겠어. 이런 식의 얘기는 평소에 하다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좌우지간에 이런 얘기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뒤로 빼곡하게 있어요. 뭐 카이사르가 제사를 지내려고 희생 제물을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얘가 심장이 없더라.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지어낸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또 친구도 불길한 꿈을 꿨다. 죽은 뒤에 7일 동안 하늘에 커다란 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건 아마 혜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천문학 하는 분들은 확실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혜성 나타나는 건 뭐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논문 하나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사실도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심장 없는 동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는 이미 전기물이 출판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출판이 활발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전기도 뭐 수십 종이 있어가지고 그 수십 종 중에서 진위를 이렇게 진짜 이야기만 뽑아서 쓴 게 플루타크 영전이고 몇 개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또 지금 완본은 안 전해지지만 하여간 그걸 쓴 자체가 너무 이게 엉터리 같은 것들도 많아서 진짜를 고증한다. 이렇게 해서 썼던 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영웅들의 전기가 인기를 끄니까 작가들도 경쟁이 붙잖아요. 유튜브도 봐. 경쟁이 붙으니까 자극적인 얘기, 뭐 가짜뉴스 난리가 아니잖아. 그때도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팔아먹으려면 자극적인 얘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정사삼국지하고 삼국지 연의의 차이점이 뭐냐? 연의는 소설이라서 독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도 집어넣어야 된다. 요게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리에 맞추느냐 대중의 기호에 맞추느냐. 카이사르의 전기들도 팔아먹으려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고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도착하자 암살 가담자들이 2단계로 음모를 진행합니다. 먼저 카이사르의 맹장 안토니우스를 멀리 떼놓기로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항상 이제 두뇌와 육체의 균형이 안 맞는, 그러니까 얼굴은 잘생기고 몸은 뭐 식스팩에 뭐 딱 했는데 머리가 좀 작은, 뭐 항상 이런 애로 나왔는데 이게 좀 심한 거긴 한데 사실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돌적인 용사가 이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이렇게 튀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장비 플러스 조자룡 같은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멀리 떼놔야 된다. 그래서 데키무스 브루투스가 그를 원로원 밖으로 불러내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뭐 갈리아 전쟁의 추억을 얘기했는지, 뭐 군대 봉급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군단장끼리니까 할 얘기 많았겠죠. 나가 있고 카이사르가 이제 들어가서 원로원의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와요. 이때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이 대략 2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카이사르 같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 현관에서 대문 나갈 때부터 이제 뭐 이제 청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거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로원의 안에서도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 대문에 있을 때는 뭐 노예나 뭐 시민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고, 원로원 안에 들어오면 이제 원로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높은 사람들,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해서 원로원에 올 때까지 로마의 모든 계층을 싹 이렇게 만나면서 오는 겁니다. 나름 옛날에도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청원을 위해서 몰린 사람들은 다 음모자들이었죠. 대로마 제국의 황제야. 모두가 이게 단검을 주고 이렇게 내려 찍는 자세를 했고, 이 정도면 바깥에 군대가 대기할지도 몰라, 쿠데타할지도 몰라. 그 와중에 카이사르는 혼자 피하고 막으며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두인 거야. 그 중에 절반은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야. 카이사르를 찔렀던 그 칼이다.